그냥 보면 사람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되게 평범해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복잡하고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초심자를 위한 집단 정신 치료의 핵심은 대체 뭘까? 이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집단 치료를 이해하는데 정말 딱 맞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치료사가 막 화려하게 솔로 연주를 하는 연주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그 연주자들, 그러니까 집단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바로 지휘자인 셈입니다. 진짜 멋진 음악은 결국 집단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고요. 네, 바로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라는 비유가 우리 여정의 시작점이 될 텐데요. 근데 왜 이 역할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요, 실제 집단 치료 현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휘자 앞에 놓인 악보가 뭐랄까 그냥 동요 악보 같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몇 주째 입을 꼭 닫고 있는 연주자, 그러니까 침묵하는 환자를 어떻게 참여시킬지, 아니면 갑자기 막 불협화음을 내는 환청 같은 증상을 보이는 연주자를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실제 현장은 정말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꽉 차 있습니다. 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치료사는 도대체 뭘 붙잡고 가야 할까요, 그쵸? 우리에게는 이 복잡한 지형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줄 일종의 지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에겐 길잡이가 있습니다. 정신치료계의 거장이죠. 바로 어빈 얄롬. 이분이 이 광활한 영역을 항해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지도를 우리에게 딱 제시해줬습니다. 얄롬의 지도는 아주 명쾌해요. 딱 세 가지 핵심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겉으로 보이는 복잡한 모습에 속지 말고 모든 치료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핵심 치료 요인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둘째, 가장 기본이 되는 장기 외래 집단 모델 하나만 제대로 마스터하면 어떤 상황이든 다 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진솔한 인간적인 만남, 그 자체가 치료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그 복잡하게만 보였던 세계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손에 아주 유용한 지도가 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탐험을 떠나볼 시간이죠. 이 집단 치료라는 배가 주로 항해하는 네 가지 주요 영토는 과연 어디일까요? 집단 치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치료 집단이 있고요. 또 치료사들이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참여하는 훈련 집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나를 찾고 싶은 일반 대중을 위한 참만남 집단, 마지막으로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끼리 서로 지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자조 집단도 있죠. 목적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모두 관계라는 엔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어떤 종류의 집단들이 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실제 한 세션은 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기획 단계부터 실제 운영까지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집단은요, 마치 아주 정교한 기계를 조립하는 것과 같아요. 첫 세션이라는 스위치를 딱 켜기 전에 맞춰야 할 톱니바퀴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구성원들이 모였는지, 치료사의 스타일은 어떤지, 치료가 이루어지는 환경은 어떤지, 또 집단 크기나 규칙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목표까지.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삐걱거리게 되는 거죠. 가끔 보면 대화가 막 격렬해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흐름 밑에는 아주 분명한 리듬이 있습니다. 준비, 주제 설정, 토론, 그리고 통합. 이 안정적인 4단계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집단 구성원들은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없이 자신의 내면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안전한 틀이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집단 치료의 지도도 받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알았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살펴봤어요.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 평범해 보이는 대화를 이렇게나 강력한 치료로 만드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요, 바로
지금 여기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집단 치료의 심장,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 바로 이 대인관계 학습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그냥 과거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바로 지금 이 방 안에서 우리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샅샅이 살펴보는 거죠. 얄롬은 이 강력한 학습 과정을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자기반추적 고리, 영어로는 self-reflective loop라고 하는데요. 경험과 성찰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 고리.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 고리는 크게 5단계로 돌아갑니다. 자, 먼저 집단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 즉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럼 집단 전체가 멈춰서 방금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그 과정을 조명하죠. 이어서 다른 구성원들이 그 경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솔직한 피드백을 줍니다. 이걸 들으면서 개인은 아,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새로운 통찰을 통합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안전한 실험실 같은 집단 안에서 새로운 관계 맺기 방식을 연습하면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지금까지 우리는 집단 치료의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기술이나 지식을 뛰어넘는 정말 훌륭한 치료사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한 마지막 지혜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 진해의 우화 참 재미있죠? 이게 바로 치료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너무 많이 분석하고 생각하다가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역설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치료사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요, 수많은 지식이나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치료사 자신의 인격적인 성숙함,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며 집중하는 그 마음 자체라는 거죠. 우리 로리가 함께한 이 긴 여정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만약 가장 중요한 치료 도구가 우리가 배운 어떤 기법이 아니라 그냥 치료사 그 사람 자체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고민해 보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이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는 진정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